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호민님께서 질문 주신 BDI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일단 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가를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체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 최대 주주가 기업 대표가 주식을 띄워야지 해서 마음 먹고 띄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대표가 주식을 띄워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라던가 이런 우량주 기업 대표들이 주식을 띄워야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라던가 업황이 뒷받침되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뭐 실적이라던가 업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뭐 이제 뭐 어떤 사업에 진출한다, 아니면은 뭐 경영권 분쟁이 나왔다, 뭐 이제 뭐 지분을 매수했다, 이제 이런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뛰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이 업황을 많이 타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개별 이슈에 많이 타는 종목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DI를 좀 보면은, 자, BDI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때 코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2018년도 9월달, 10월달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14,0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9,000원대로 내려오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흘러오다가 2020년도 때 이제 코로나 때 같이 빠졌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이제 같이 빠진 이후에 이제 쭉 탄력 받으면서 이제 2만 원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2020년도 한 11월 달쯤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쭉 조정받고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자, 일단 이 차트만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9,000원대인 게 이제 이 가격대가 이제 매물대라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준 주가라고 딱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변수로 빠진 요 급락은 이제 제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그 이후에 2만 원대까지 올랐던 거 역시도 크게 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슈가 있었던 걸 좀 보면은 2020년도 4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주가가 이제 BDI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이제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뭐 그런 사실 관련 사실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 5월 28일 날짜에 이제 최대 주주 대상으로 이제 200억 원의 BW 발행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기업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고,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주가가 쭉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다가 이제 2020년도 11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데, 이때 이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단가가 5,390원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자 배정이 누구다? 이제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쭉 조정을 받고 있는데, 딱 이런 흐름만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기업 대표가 최대 주주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이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지금 최대 주주가 받았던 5,300원대의 단가는 여기까지 조정해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 대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이제 5,390원대 가격대에 오게 됐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이건 일단 지금 차트만 보면서 주가 흐름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BDI라는 업황의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DI라는 종목이 하는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 동사는 화력발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런 화력발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업황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BDI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5년 동안의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15년도 때 900억, 그리고 1000억, 900, 850억, 그리고 1200억 대충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매출이 크게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BDI라는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영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밑바탕이 돼서 그렇게 매출이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인 홈페이지인데 30년 동안 쌓아온 발전 플랜트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로 이제 쭉 지금까지 영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사업만 해서는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공시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쭉 주요 사업 내용 나오고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아래에 나올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사의 매출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플랜트 매출과 기타 매출. 근데 기타 매출은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니까 플랜트 매출만 보면은, 플랜트 매출이 석탄, 타랑 설비, 회처리,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통틀어 가지고 전반적인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20년도 때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신재생 쪽에 대한 에너지 실적에 대한 상승이라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쪽이 아니라 이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 상승이라면은 이 매출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쭉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수주 중에서 납기일이 2020년도 이후, 그러니까 22년도 때 끝나는 이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어요. 2022년도 2월 28일 날짜에 끝나는 거, 그리고 12월 31일 날짜. 이거에 대한 지금 수주 금액을 보면은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2200억대, 그리고 1000억대가 2022년도 12월 달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토탈 3000억대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BDI의 매출이 1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때는 아마 2배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매출이 보시면 진행률을 적용한 게 있고 진행률을 미적용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아무래도 진행률을 미적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좀 부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이게 한 번에 잡힐 매출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여드릴 게 수주에 대한 상황인데, 지금 수주 상황을 보면은 보기 쉽게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나눠져 있죠. 석탄 취급 설비, 타랑, 회처리, 화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수주에 대한 매출을 보면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미미한 수준인데 수주에 대한 토탈을 봤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2018년도 때 시작을 한 거고 납기일이 2022년도 12월 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100%다 매출로 잡히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매출로 100%다 잡힐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2020년도, 22년도가 돼 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BDI는 지금 주가보다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다면 이제 저평가 받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제 이 신재생 쪽에서 이제 올라가지고 이 매출을 다 메꾸고 올라가는 성장이 나와줘야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게 확실히 100% 향후 이제 매출로 다 잡혀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 일단 눈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BDI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뭐 업황보다는 기업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투자에 요인이 될 만한 그 내용이 그 나와 있는 게 일단 이제 주요한 소송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원고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피고가 회사 쪽으로 돼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최대 주주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요번에 물량을 더 늘리고 해서 지금 총 지분이 24% 거의 이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 유통 주식의 4분의 1은 최대 주주,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이 이제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요번에 지분을 늘린 부분에 있어서 처남과 처제 쪽에도 이제 지분이 들어갔어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 최대 주주 변동 소유 현황을 보시면은 처제와 처남 해가지고 이경미, 이경남이 나와 있죠. 아까 이 지분 동향을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최대 주주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경미, 이경남이 나오는데 이제 지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했듯이 이제 앞으로 신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제와 처남에게도 이제 주식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도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최대 주주도 지금 나이를 보면은 60년생으로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뭐 이제 여러 또 안 좋은 문제는 보통의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 인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좀 이제 그런 리스크는 아직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볼만 하다. 다만 이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실제로 이 BDI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매출 성장을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변수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깊숙하게까지는 알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좀 앞으로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좀 살펴보면서
좀 매력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좋은 기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공급 계약 체결건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뭐 예를 들어 하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급 계약 체결건 단위권 하나를 좀 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공급 계약 내용이 태양광 발전 설비 공급이다. 그래서 지금 계약 공급 금액 나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요 기간이 어디 나와 있냐. 자, 계약 기간이 시작이 2018년도에서 자, 21년도로 이제 끝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계약건이 얼마나 많이 체결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계약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경쟁업체는 누구인지, 경쟁업체가 많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 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좀 살펴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보다는 이전에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받았던 요 5,390원대죠. 자, 이 가격대 오면은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